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자기의 심장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심장병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한번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거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오실 때 그렇게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심장병이 있다,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든지 이런 심장 혈관 질환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심장 치료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실제로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좋은 치료가 뭔가를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근본적인 의학에 대해서도 약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의학 치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든지 간에 예방,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예방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병원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찬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 해결에 대한 치료, 2차 치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의사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이거를 땜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치료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재발을 방지하거나 재활을 하는 그런 치료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있고 땜빵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현재 하는 것이 대부분이 땜빵 치료가 많습니다. 왜냐? 환자가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의사의 책임과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은 땜빵 치료라고 하지만 그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땜빵 치료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혈관 조영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방 같이 생긴 곳에 들어가서 C암이라고 해서 엑스레이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심혈관 질환을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환자가 누워있고 이런 팔목을 통해서 철사를 집어넣거나, 이 그로인 에리아로 해서 다리 부분부터 해서 철사를 집어넣어서 심장까지 간 다음에 심장 혈관에 이런 조영제를 줘서 심장 혈관을 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혈관 조영술을 하면 심장에 이런 혈관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혈관 조영을 해보면 조영제가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이 부분처럼 이렇게 가늘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가늘게 보였다는 것은 이만큼이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혀서 혈관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힌 부분을 스텐트라고 하는 철사망같이 생긴 것으로 들어가서 펴내는데요. 그렇게 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혔던 부분이 스텐트를 함으로써 이렇게 뚫려서 하는 시술이 심혈관 조영술을 이용한 스텐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부위만 특정하게 했을 때는 스텐트를 하나를 넣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요런 데도 막히고 이제 여기도 조금 막히고 여기는 좀 많이 막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스텐트를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해서 이렇게 다 뚫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 조영술을 했는데 스텐트를 하나 박았냐, 두 개 박았냐, 세 개 박았냐. 제 환자 중에서 17개까지 박으신 분이 있는데, 한 번에 17개가 아니라 두 번을 박고 그 다음에 하나를 박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박고 이런 식으로 해서 17개까지 박으신 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군데 특정하게 크게 병변이 왔을 때 스텐트를 하는데, 이렇게 짧은 부위에 있을 때만 스텐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조영술을 해서 스텐트를 했다고, 나는 이제 심장병이 다 완쾌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여기에 막힌 이 부위는 뚫린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런 부위를 만약에 스텐트로 해서 뚫었다고 하면, 그러면 스텐트를 안 박은 이런 부위는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스텐트를 박을 때는 이렇게 심하게 약간의 부위에서 많이 막힌 부위를 스텐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위가 치료가 안 됐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땜빵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땜빵 치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죠. 지금 내가 가슴이 아픈 이유는 해결은 됐죠. 왜냐면 고기가 막혀서 협착이 된 거를 스텐트 철사망으로 열어줬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증상의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몇 군데만 치료를 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는 이게 다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셔서 안심을 하고, 그러면 안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식사도 제한하고 소식을 하고 살을 빼고 뭐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식사도 조절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안 좋은 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스텐트를 17개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두 번 하고 또 지나서 뭐 몇 년 있다가 또 몇 개를 하고 또 몇 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은 계속되고 시술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면서 병원과 의사들은 돈을 벌게 된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렇다고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감추는 것은 아닌데, 환자한테 이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환자한테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강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이나 대학교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시술을 했을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 멋있고 환자가 가슴이 아픈데 치료를 해줌으로써 증상이 없어지니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니까 의사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는 의사는 없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해야 되냐? 환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게 뭐냐? 식생활 개선, 소식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약물 치료로 해서 스텐트로 우리가 열어놓지 못한 다른 부위들, 요런 스텐트를 넣지 않은 다른 부위들을 더 막히지 않게 해주는 약물 치료를 의사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환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은 이런 환자들한테 살 빼고 소식하고 운동하세요라는 말은 다 했죠. 그게 그렇게 강조가 안 됐기 때문에 환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일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의사 혼자서 치료를 하고 환자는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질병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그분이 이제 자기 소셜 미디어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기 소셜 미디어에 있는 사진들을 보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사진들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늦게까지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과식을 하고 그런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자가 이 부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심장내과 가서 치료를 했으니까 자기는 나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보면 어떤 질병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을 항상 이런 부분에 보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좀 솔선수범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한 것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저는 레슬링 팀에 있어서 레슬링도 했고, 그래서 운동을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의대 다니고 인터넷 전트 할 때는 운동을 별로 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제 환자를 보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랜덤하게 사진만 쫙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로스볼에서 로스 퍼레이드 하는데 사진을 찍은 건데, 이날도 달리기를 하다가 찍은 거고, 이날은
콩팥 내과에서 뭐 다낭종에 대한 걷기, 산타모니카에서 걷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찍은 거였고, 저 혼자 달리기 하고 찍은 거, 저희 와이프랑 뭐 달리기 하고 찍은 거 혼자서 찍었는데, 사진은 안 찍었지만 8마일 달리고 뭐 6마일 달리고 이런 것들이 매일마다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제가 찍어서 올리는 때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하프 마라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환자분들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딱 봤는데 매일마다 술 마시는 것만 올라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활 습관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질병을 최상으로 조절하기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유튜브에서도 운동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제가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셔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간혹가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헥헥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헥헥거리는데 듣기 싫다라고 코멘트를 좀 안 좋게 쓰시는 분들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리고 운동은 자신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고요. 자신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의 운동이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동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그동안은 좀 길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바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짧게 한 가지 이슈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